안녕하세요. 네, 공무원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필기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남아있는 면접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와 또 저희 책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 면접시험을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잘 정리하고 또 몸에 배워서 연습하고 그래서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조성백 강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공무원 면접을 맡아서 한 10강 정도 내외로 만들어서 찾아뵙게 됐고, 여러분들이 공무원 합격에 최종 목적지까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공무원 시험 문제의 어떤 경향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그 경향에 플러스 어떻게 했을 때 남과 좀 차별되어서 면접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약간의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이거를 공무원의 면접 경향에 대해서 잠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면접의 구조는 세 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조직, 사회 내지는 국가, 이 세 가지의 방향에서 면접이 출제됩니다. 개인의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성격, 장단점 내지는 공직관, 또 여러분들의 어떤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의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또 여기는 과거의 경험 등등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유형의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에 대한 걸 물어봅니다. 조직의 업무, 어떤 업무인가, 또 조직 내에서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직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필요하면 조직에서 협력, 동료하고 협력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등등, 또 여러분들이 조직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포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물어봅니다. 맨 마지막으로 사회에 대한 문제 있습니다. 사회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사회의 최근 시사 이슈, 또 어떤 주요 정책의 동향을 물어봅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 같은 건 뭐가 있겠어요? 군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군 성폭력 사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잖아요. 또 예를 들어 시사 이슈라고 해볼까요? 정책 동향이라고 해볼까요?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미 연합 합동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귀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동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국면에서의 세 가지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거, 조직에 대한 거, 사회에 대한 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은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학습이 필요하고 사회에 대해서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개인에 대한 것들을 그냥 수월하게 간다고 해가지고 준비 없이 가면 안 됩니다. 다 하나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예상 질의응답을 만들어가지고 다 정리하셔야 되고, 또 업무에 대한 거, 갈등에 대한 거, 협력에 대한 거, 기타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름대로의 본인만의 모범 답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역시 최근의 이슈, 정책 동향에 대해서 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국면에서 시험에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좀 다른 측면에서
면접 구조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시작하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뭐 자연스럽게 말하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하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다가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체계성입니다. 체계성.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왕이면 체계적이고 구조적이고 딱 준비된 사람을 뽑고 싶은 게 면접관의 마음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말하는 연습,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수학시험에서의 공식하고 비슷합니다. 공식 한번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 구조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전문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지식, 예를 들어 미투운동, 성폭력, 성비위, 여기에 대한 해결책, 이유 해결책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유나 해결책,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미투운동이라고 하면 미투운동의 의미 얘기하고 발생 이유를 물었잖아요. 그렇죠? 발생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 인식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발생이 촉발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위주의 문화, 관행 내지는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그런 이유입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는 처벌 수준이 낮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결 방법은 인식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는 강력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책, 시사 이슈,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정책이나 시사 이슈, 최근 이슈. 그런데 여기서는 보고서 작성 틀인데요. 여기에 있는 용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기반, 프로그램, 역량, 인식, 인프라 이런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기반이나 프로그램, 역량, 인식, 인프라. 또 더 나가서는 조직, 내부, 외부, 시도 차원에서 군부대 여기 시도라고 하기보다는 여기는 약간 오탈자가 있네요. 여기서는 시도라기보다는 뭐예요? 중앙부처, 국방부, 군부대 내지는 여기서는 내부 직원, 지역 주민 여기 잘 보니 물적 측면, 시설, 환경, 법 제도 내지는 재정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를 바탕으로 이 중에서 두세 가지를 뽑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비위 문제에서는 뭐예요? 인식 제고 내지는 여기서 제도 개선 내지는 인프라 조성 또 성비위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구축 예방 프로그램 구축 또 성비위에 대한 인식 제고 내지는 인프라 조성 내지는 시설이나 환경, 법령 조례, 재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 중에 두세 가지를 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조를 보겠습니다. 개인, 조직, 사회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비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측면에서는 조직의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인 인식, 사회적인 어떤 성비위에 대한 엄격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나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조직, 문화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사전 예방, 초기 대응, 사후 관리, 사전에 성비위에 대한 교육, 상담 내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성비위 발생했을 때는 초기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에는 대책반을 조직해서 인적 물적 회복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전 예방, 초기 대응, 사후 관리, 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구성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관리라고 상황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변화관리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동료들과 함께 일한 예를 들어 팀워크를 구성한다. TF를 구성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팀을 짜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팀워크를 이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즉 뭐예요? 여기서 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보시면 어떻게 돼요? 분석, 대처 역할을 했네요. 여기서 분석, 대처, 행동해도 좋습니다. 행동, 대처,
분석하겠습니다. 과제의 내용을 처음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성원의 성향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1단계는 과제의 내용과 내용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일정 내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마지막으로 과제물을 도출했을 경우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호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처의 3단계, 마지막으로 역할에서는 이걸 통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팀 운영을 제가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견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팀원 상호 간의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 대처, 역할 내지는 보완, 행동 이런 것들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변화 관리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급박한 상황, 예를 들어서 아주 나고지에 발령을 내려고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뭐 특수한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부서에 발령을 내려고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결론. 가겠습니다. 이유. 저 개인의 개인의 어떤 역량 내지는 발전 기회로 삼고, 조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조직의 저로 인해서 조직 발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뭐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사례. 세 번째 사례. 과거 저는 남이 가지 않는 것에 남이 하지 않은 일을 솔선수범했던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령이 난다 하면 저 역시 가서 저 개인과 조직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결론, 이유, 사례, 결론 이런 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문제에 다다를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지는 기타 구조를 말씀드리면 상황 파악, 결정, 보완 이런 구조도 있고요. 결론, 근거, 보완, 판단, 근거, 사후 조치 여러 가지의 틀 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이건 저희가 만든 건데 다 모르셔도 좋고 두세 가지만 알으셔도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시는데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세 가지 하겠습니다. 공직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가장 필요한 공직 가치는 무엇이고, 그 이유 또 어떻게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공직 가치 물었잖아요. 결론 얘기해야죠. 결론. 저는 여러 가지 공직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유.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개인의 최소한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조직의 신뢰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이고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으로 청렴은 공직가치에서 필수 아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공직생활 중에 최우선 가치로서 저의 행동의 기본 양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결론, 이유, 마지막에 보완. 이런 틀을 활용하셔도 좋다. 공직관, 행동, 결과. 예전 결론, 이유, 보완.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의 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몸에다 체득하시면 훨씬 더 면접 대비가 수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번 갈등 조정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 비합리적인 지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시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비합리적인 지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분석, 해결, 보완 3단계로 했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상급자가 왜 부당한 처우나 지시를 하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분석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결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동료나 상사, 다른 상사하고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고 상급자와 1대1 소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차상급자나 청렴 담당관과도 필요하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보안책으로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불필요한 소문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급자가 저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수용적 태도로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완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분석, 해결, 보완의 3단계 구조를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 가능하다. 갈등에서요. 분석, 해결, 보완, 원칙, 행동, 보완, 판단, 근거, 후속 조치 여러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상황, 근거, 보완. 갈등 유형 정리는 뭐 안 좋고 청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공직관과 청렴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공무원의 6대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봐라. 6대 의무, 청렴, 비밀엄수, 성실, 복종, 품위의지, 친절, 공정입니다. 그 중에 저는 청렴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 첫째,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이다. 청렴은. 둘째, 국가 경쟁력 제고다. 셋째, 업무의 공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개인 조직 사회를 해도 되고 개인 조직 국가나 등등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 조직 사회, 인프라 인식 프로그램, 청렴에 대한 인프라 조성과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선이 청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경험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긍지나 자부심을 가진 일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말해봐라. 긍지나 자부심. 네, 상황, 행동, 결과 세 가지로 했습니다. 상황, 행동, 결과, 상황. 탈북 학생을 멘토링했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돼요? 탈북 학생들과 함께 문화체험, 영화 관람 등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과 상담과 학습 동기 부여에 제가 최선을 다한 경험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 그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그 학생들이 학업 성적도 향상되었고 참여의 성격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었고 또 박탈감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많은 그 경험과 내지는 저 역시 깨달음을 느끼게 되는 좋은 기회이고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 행동, 결과로 나눠서 여러분들 설명하시면 훨씬 수월하고 체계적으로 답변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황, 행동, 결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책 면접 구조인데 이런 것들은 기반, 인식, 운영, 협력, 제도, 시설, 시스템, 인력, 인식, 홍보, 프로그램, 콘텐츠 관리, 협조, 네트워크, 협의체 이런 것들 중에 두세 개를 뽑으셔가지고 정책 면접, 시사 면접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대응, 사후 조치, 재발 방지, 계획, 집행, 평가, 선정, 운영, 평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는 어땠습니다. 현재에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틀. 생산, 유통, 판매, 홍보. 단기, 중기, 장기. 단기에는 무엇, 중기, 장기에는 무엇.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1, 2, 3단계. 행사 전에, 행사 중, 행사 이후. 행사와 관련된 안전조치, 전, 중, 후로 나눠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울러 개인, 조직, 사회, 내부 직원, 지역 주민, 내지는 지역 내, 외, 건물 안, 밖, 청년, 중년, 노년, 교사, 학생, 학부모, 가해자, 피해자, 제3자, 일반계층, 소외계층, 내지는 군인, 군무원, 민간인, 내지는 공직자, 내지는 민간인 나눠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행동하거나 여러분들의 행동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행동 규범이랄까요? 원칙이랄까요? 합법성, 적법성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적법성에 관해서 한목적성, 타당성 이런 원칙,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민주성 내지는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 공정성,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균형성, 중요도, 시급성,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중요도, 시급성 원리, 공익성,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 일관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처리할 때 행동의 기본 원칙과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말씀하실 때 저는 합법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성 차원에서 그런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핵심적인 사항만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지금부터는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